제3편 빵류 제조 제1장 제빵법 서적 188에서 191쪽 문제 1번부터 27번 문제와 보기를 읽은 후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문제 1번 스트레이트법으로 일반 식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생이스트의 양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2%, 2. 8%, 3. 14%, 4. 20%. 답은 1번 2%. 스트레이트법에서의 생이스트의 양은 2.5% 전후이다. 여러 제법에서 사용되는 이스트의 양은 발효시간과 상관관계가 있다. 문제 2번 스펀지법에 비교해서 스트레이트법의 장점은 1. 노화가 느리다. 2. 발효에 대한 내구성이 좋다. 3. 노동력이 감소된다. 4. 분할 기계에 대한 내구성이 증가한다. 답은 3번 노동력이 감소된다. 스펀지법은 2번 반죽하고 스트레이트법은 1번 반죽하므로 스트레이트법이 노동력과 시설이 감소된다. 문제 3번 제빵의 일반적인 스펀지 반죽 방법에서 가장 적당한 스펀지 온도는 1. 12에서 15도 2. 18에서 20도 3. 23에서 25도 4. 29에서 32도 답은 3번 23에서 25도 표준 스펀지법의 스펀지 반죽 온도는 24도 도우 반죽 온도는 27도가 적당하다. 문제 4번 스펀지 도법에 있어서 스펀지 반죽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밀가루의 사용 범위는 1. 0에서 20%, 2. 20에서 40%, 3. 40에서 60%, 4. 60에서 100%. 답은 4번 60에서 100%. 스펀지 반죽의 배합에 사용하는 재료 퍼센트는 강력분은 60에서 100%, 생이스트는 1에서 3%, 이스트 푸드는 0에서 0.75%, 물은 스펀지 밀가루의 55에서 60%이다. 문제 5번 스펀지 도법에서 스펀지 밀가루 사용량을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 것은 1. 도 제조 시 반죽 시간이 길어진다. 2. 완제품의 부피가 커진다. 3. 도 발효 시간이 짧아진다. 4. 반죽의 신장성이 좋아진다. 답은 1번 도 제조 시 반죽 시간이 길어진다. 스펀지 제조 시 밀가루 사용량이 증가하면 본 반죽 제조 시 밀가루 사용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도 즉 본 반죽 제조 시 반죽 시간이 짧아진다. 문제 6번 80% 스펀지에서 전체 밀가루가 2000g, 전체 가수율이 63%인 경우 스펀지의 55%의 물을 사용하였다면 본 반죽에 사용할 물의 양은 1. 380g, 2. 760g, 3. 1140g, 4. 1260g. 답은 1번 380g. 스펀지에 사용한 물의 양은 전체 밀가루양 2000g 곱하기 80% 스펀지이기에 0.8을 곱하고 여기에 스펀지에 사용하는 물 0.55를 곱하면 880g이 된다. 전체 가수량은 2000g 곱하기 0.63은 1260g이 되며 본반죽에 사용할 물의 양은 1260g 빼기 880g은 380g이 된다. 문제 7번 다음 중 스트레이트법과 비교한 스펀지 도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노화가 빠르다. 2. 발효 내구성이 좋다. 3. 속결이 거칠고 부피가 작다. 4. 발효향과 맛이 나쁘다. 답은 2번 발효 내구성이 좋다. 스펀지 도법의 장점은 노화가 지연되어 제품의 저장성이 좋다. 부피가 크고 결이 부드럽다. 발효 내구성이 강하다. 작업 공정에 대한 융통성이 있어 잘못된 공정을 수정할 기회가 있다. 문제 8번 하나의 스펀지 반죽으로 2에서 4개의 도우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노동력, 시간이 절약되는 방법은 1. 가당 스펀지법 2. 오버나잇 스펀지법 3. 마스터 스펀지법 4. 비상 스펀지법 답은 3번 마스터 스펀지법 마스터 스펀지법은 스펀지법의 가장 큰 단점인 생산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법이다. 영어로 도는 도우 또는 빵반죽과 같은 말이다. 문제 9번 액체발효법에서 액종 발효 시 완충제 역할을 하는 재료는 1. 탈지분유 2. 설탕 3. 소금 4. 쇼트닝 답은 1번 탈지분유 완충제는 즉 탄산칼슘, 염화암모늄 탈지분유는 발효하는 동안에 생기는 유기산과 작용하여 반죽의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 10번 액체발효법, 액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균일한 제품 생산이 어렵다. 2. 발효 손실에 따른 생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3. 공간 확보와 설비비가 많이 든다. 4. 한 번에 많은 양을 발효시킬 수 없다. 답은 2번. 발효 손실에 따른 생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액체 발효법의 장점은 단백질 함량이 적어 발효 내구력이 약한 밀가루로 빵을 생산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발효시킬 수 있다. 발효 손실에 따른 생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펌프와 탱크 설비로만 이루어지도록 공간 설비가 감소된다. 균일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문제 11번. 연속식 제빵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발효 손실 감소. 2. 설비 감소, 설비 공간 및 설비 면적 감소. 3. 노동력 감소. 4. 일시적 기계 구입 비용의 경감. 답은 4번. 일시적 기계 구입 비용의 경감. 연속식 제빵법은 일시적 기계 구입 비용이 증가한다. 문제 12번. 연속식 제빵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액체 발효법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2. 발효 손실 감소, 인력 감소 등의 이점이 있다. 3. 3에서 4기압의 디벨로퍼로 반죽을 제조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산화제가 필요하다. 4. 자동화 시설을 갖추기 위해 설비 공간의 면적이 많이 소요된다. 답은 4번. 자동화 시설을 갖추기 위해 설비 공간의 면적이 많이 소요된다. 연속식 제법은 설비 감소, 설비 공간과 설비 면적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문제 13번. 오랜 시간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혼합 후 정형하여 2차 발효를 하는 제빵법은? 1. 재반죽법. 2. 스트레이트법. 3. 노타임법. 4. 스펀지법. 답은 3번. 노타임법. 노타임 반죽법은 이스트 발효에 의한 밀가루 글루텐의 생화학적 숙성을 산화제와 환원제의 사용으로 대신함으로써 발효 시간을 단축, 제조하는 방법이다. 문제 14번. 산화제와 환원제를 함께 사용하여 믹싱 시간과 발효 시간을 감소하는 제빵법은? 1. 스트레이트법. 2. 노타임법. 3. 비상 스펀지법. 4. 비상 스트레이트법. 답은 2번. 노타임법. 노타임 반죽법은 장시간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합 후 정형하여 2차 발효하는 제조 공정의 특징을 갖고 있다. 문제 15번. 다음 중 반죽에 산화제를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가스 보유력이 증가한다. 2. 기계 내성이 개선된다. 3. 반죽 강도가 증가된다. 4. 믹싱 시간이 짧아진다. 답은 4번. 믹싱 시간이 짧아진다. 보기 1, 2, 3은 산화제의 기능이고 믹싱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환원제의 기능이다. 산화제는 글루텐 연결을 가속화하고 환원제는 글루텐 연결을 절단한다. 문제 16번. 노타임 반죽법에 사용되는 산화제와 환원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NEDA. 2. 소르브산. 3. 엘시스테인. 4. 요오드칼슘. 답은 4번. 요오드칼슘. 산화제로는 비타민C, 브롬산칼륨, 요오드칼륨, 아조디카보나미드가 있고 환원제로는 엘시스테인 소르브산이 있다. 문제 17번. 스트레이트법을 노타임법에 의한 빵 제조 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산화제와 환원제를 사용한다. 2. 물의 양을 1% 정도 줄인다. 3. 설탕의 사용량을 다소 감소시킨다. 4. 믹싱 시간을 20에서 25% 길게 한다. 답은 4번. 믹싱 시간을 20에서 25% 길게 한다. 노타임법은 환원제 사용으로 믹싱 시간이 단축된다. 문제 18번. 비상 스트레이트법 반죽의 가장 적당한 온도는? 1. 20도. 2. 25도. 3. 30도. 4. 45도. 답은 3번. 30도. 표준 스트레이트법 반죽 온도는 27도이고 비상 스트레이트법 반죽 온도는 30도이다. 문제 19번. 제조 공정상 비상 반죽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정은? 1. 재료 계량. 2. 믹싱. 3. 1차 발효. 4. 굽기. 답은 3번. 1차 발효. 제빵 제조 공정상 빵의 풍미와 생산성을 조절할 수 있는 공정은 1차 발효이다. 비상반죽법은 1차 발효를 30분 이내로 하여 만드는 제법으로 1차 발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단축한다. 문제 20번. 냉동 반죽법에서 혼합 후 반죽의 결과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0도. 2. 10도. 3. 20도. 4. 30도. 답은
3번 20도 냉동 반죽법의 반죽 온도는 반죽의 글루텐 생성과 발전 능력, 급속 냉동 시 냉해에 대한 피해 방지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문제 21번 다음 중 냉동 반죽을 저장할 때 적정 온도로 오른 것은 1. 영하 5에서 영하 1도 정도 2. 영하 10에서 영하 6도 정도 3. 영하 24에서 영하 18도 정도 4. 영하 45에서 영하 40도 정도 답은 4번 영하 24에서 영하 18도 정도 냉동 반죽은 영하 40도로 급속 냉동하여 영하 24에서 영하 18도에서 보관한다. 문제 22번 냉동과 해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전분은 영하 7에서 10도 범위에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2. 노화대를 빠르게 통과하면 노화 속도가 지연된다. 3. 식품을 완만히 냉동하면 작은 얼음 결정이 형성된다. 4. 전분이 해동될 때는 동결 때보다 노화에 영향이 적다. 답은 3번 식품을 완만히 냉동하면 작은 얼음 결정이 형성된다. 식품을 급속 냉동하면 얼음 결정이 팽창하지 않아서 얼음 결정 크기가 작게 형성된다. 문제 23번 냉동 반죽의 해동을 높은 온도에서 빨리 할 경우 반죽의 표면에서 물이 나오는 드립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아닌 것은 1. 얼음 결정이 반죽의 세포를 파괴 손상 2. 반죽 내 수분의 빈결 분리 3. 단백질의 변성 4. 급속 냉동 답은 4번 급속 냉동 냉동 반죽은 냉동 시 수분이 얼면서 팽창하여 이스트를 사멸시키거나 글루텐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급속 냉동한다. 문제 24번 냉동 반죽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저율 배합 제품은 냉동 시 노화의 진행이 비교적 빠르다. 2. 고율 배합 제품은 비교적 완만한 냉동에 견딘다. 3. 저율 배합 제품일수록 냉동 처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4. 프랑스빵 반죽은 비교적 노화의 진행이 느리다. 답은 4번 프랑스빵 반죽은 비교적 노화의 진행이 느리다. 프랑스빵 반죽은 저율 배합 제품이므로 냉동 시 비교적 노화의 진행이 빠르다. 문제 25번 냉동 반죽에 사용되는 재료와 제품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일반 제품보다 산화제 사용량을 증가시킨다. 2. 저율 배합인 프랑스빵이 가장 유리하다. 3. 유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밀가루는 단백질의 함량과 질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답은 2번 저율 배합인 프랑스빵이 가장 유리하다. 냉동 반죽은 고율 배합인 단과자빵, 즉 앙금빵, 소보로빵이나 크로와상 등의 제품 제조에 가장 유리하다. 문제 26번 냉동 반죽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노동력 절약 2. 작업 효율의 극대화 3. 설비와 공간의 절약 4. 이스트푸드의 절감 답은 4번 이스트푸드의 절감 냉동 반죽은 일부 이스트의 냉해로 인한 사멸한 세포에서 나온 글루타치온의 생성으로 반죽이 퍼진다. 글루타치온은 글루텐 결합을 파괴한다. 반죽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스트푸드를 증가시킨다. 문제 27번 오버나이트 스펀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발효 손실이 적다. 2. 12에서 24시간 발효시킨다. 3. 적은 이스트로 매우 천천히 발효시킨다. 4. 강한 신장성과 풍부한 발효량을 지니고 있다. 답은 1번 발효 손실이 적다. 오버나이트 스펀지법은 발효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발효 손실도 크다. 발효 손실 원인은 반죽 속의 단당류, 포도당, 과당이 1차 발효 동안에 이스트에 의해 탄산가스와 알코올로 변화되는데 이 일부가 반죽 밖으로 배출이 되어 전체적인 반죽 무게가 작아지게 된다. 추가 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